여기 야. 어디죠? 여기는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네, 시즌 1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거쳐간 분도 지금 동균이, 리안이, 현아 이렇게 3명이 있었네요. 오늘 만나 뵈실 분은 김나영 아는 사람입니다. 책을 내셨고 양극성 장애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담담히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더 나 요번에 감기 알았어 처럼 좀 많이 알려지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그쵸? 그 평 네. 그 자체로. 그쵸, 맞아요. 가벼운 듯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50번째 촬영자이자 700번째 팔로워시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보러 가시죠. 네. 안녕, 나는 양극성 장애를 앓는 임상심리사예요. 임상심리사. 이런 임상심리사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처음 듣죠? 임상까진 아는데, 심리사는 네. 처음 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상심리사는 상담보다는 검사 위주예요. 연구나 검사. 검사를 하고 분석해서 평가 내리고 이런 역할 다 하는 게 임상심리사입니다. 그럼 뭔가 판결을 내리는 주된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판결이 내리긴 하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죠. 말해주기가요. 약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족도. 음. 얼마나 심각한지나 얼마나 안 심각한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이 걱정돼서 왔고 하는 김에 나도 해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더 심각한 거고 뭐 이런 식인 경우도 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보호자가 자식이잖아요. 네. 자식인데 엄마 아빠 둘 다 치매 걸린 경우.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결과를 알기 전에 제가 먼저 결과를 알잖아요. 보호자가 알기 전에.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괜찮죠? 이러면 뭐 저희 엄마 치매 아니겠죠? 이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네 아니면 아니오를 말을 못해요. 왜냐면 꼬리 질문이 막 오잖아요. 네. 어차피 교수님이 말해줄 거니까 저는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걸리면 진행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했던 검사는 진짜 신경과에서 거의 그냥 주로 쓰이는 검사는 최소 나이가 45세예요. 근데 50대, 60대, 50대에 치매에 걸린다. 그러면 진짜 그냥 좀 약간 속된 말로 바보가 돼요. 진짜 바보가 돼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나는 보호자랑 면담해야 되니까 밖에서 5분만 놔뒀는데 5분 안에 막 울고, 자기 같이 온 사람도 뭐 아저씨 이런 식으로 하지, 자기 남편인 것도 모르고, 자기 자식 당연히 모르고, 자기 생일 모르고. 똑같은 병에 걸려도 7, 80대에 걸린 게 낫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심각해지는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세포도 피가 빠르게 도는 나이일수록 빨리 퍼지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요? 젊을수록 진행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일하면서요? 네, 그 감정이 오히려 더 딥해지거나. 그래서 아직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만두게 된 이유도 정신적으로 본인이 더 힘들어져서. 그쵸. 왜냐면 일단은 정신적 소진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고, 환자분들 검사하다가 우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교수님도 저 그만둘 때 아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검사가 저 대학병원에서 일했거든요. 시간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분 늦으면 다 5분씩 밀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시면 접수, 검사, 채점, 결과, 분석 싹 다 하고 나야 다음 환자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병동도 가끔 오고 진짜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네. 한 검사당 긴 검사는 1시간 반 걸려요. 하나 하는데. 그러면 그거 보고서 쓰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아, 그러네요. 채점하고 하는데도 1시간 반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 소진이 컸어요. 아까 말의 연장선이긴 한데, 책을 소재를 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무수히 많은 나의 인생의 소설에서 거기서 추출해서 발췌해서 한 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예 뭐부터 쓰지? 아, 그쵸. 그게 제일 막막하다고. 처음에 서두를 뭘로 해야 될지. 난 서두 뭐 했지? 잠깐만요. 저 뭐 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저는 서문이라고 따로 내 용기가 후회가 되어 돌아오지 않길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왜 용기가 후회가 되질 않길 바라셨어요? 일단은 제목 자체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임상심리사가 두 개가 좀 대비가 돼요. 왜냐면 임상심리사는 보통 일하는 곳이 정신과랑 신경과에서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양극성 장애는 정신과적 명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피부 관리사가 피부가 안 좋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 거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공황장애나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좀 대중적이게 됐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약간 색안경도 있고, 심지어 저는 직업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도 되게 용기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책 쓰면서 그것도 봤어요. 정신과 의사가 저랑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수련 과정 중에 그만둔 거예요. 이 병이 심해져서. 그걸 책으로 쓴 사람을 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정신과 의사도 썼는데 나도 쓸 수 있지 이러면서 썼어요.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병을 그냥 낙인 찍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를 낙인 찍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했고, 남이 나를 봤을 때도 그게 약간 꼬리표처럼 붙여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끄러워하면 남들한테 보이는 거를 신경 쓰면 안 되겠다. 일단 나부터 당당해져야지. 그 다음에 남을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더더욱 요즘에는 정신과 가면은 동네 내과 가듯이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주민등록증 갖고 가야 되고, 예약하셨어요? 하고 예약 안 했다 하면은 보통 안 해줘요. 최소 2, 3주 기다리라고 해요. 좋은 데일수록 2, 3주, 4주 이렇게 밀려요. 2, 3주? 저도 예약할 때 병원 가잖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예약은 진짜 결국 쑤셔 넣는 듯이 예약을 하고, 한 3주 정도 돼야지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 할 수 있는. 좋은 데를 가면 그만큼 병원 오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신과 다니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 밖에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니까 이제 나부터 먼저 이렇게 까자? 그러면 타인도,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정신과 의사분도 자기가 양극성 장애 있는 거를 책으로 밝혔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조금의 용기를 얻었듯이 나를 보고 누군가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저희 아는 사람의 좀 이 기록의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전시를 한번 했던 적도 있어요. 시즌 1이 끝나고. 근데 이제 이 기록을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어떤 구체성이 더해질 때 그 사람다워지는 사진과 영상이 남고, 근데 또 이거를 업로드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이어도 어떤 한 부분은 되게 나와 닮아 있어서 위로를 받거나 용기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기록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결이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런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냥 일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드가 되기도 바라면서. 그러면 본인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나요? 저는 좀 독특했어요. 개성 넘치고 특이한 아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상한 아이고, 좋게 얘기하면은 개성 있는 아이.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는 남들과 좀 다르구나, 좀 별나긴 하구나, 나 같은 애는 없구나, 이런 생각은 항상 어릴 때부터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유튜버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게 약간 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편인가?
쉽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나도 좀 특이하구나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특이하다는 건 뭐 유별난 거잖아요. 정상인들 사이에서 튀는 느낌? 근데 요즘은 생각이 이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다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요즘에는 솔직히 어른들도 특이하면 좀 쟤 왜 저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릴 땐 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좀 별나다 특이하다 해가지고 막 애들이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성격이. 원래도 독립적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좀 강하게 키웠어요. 막 치과도 너 혼자 갔다 와 이러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치과 엄청 자주 다녀가지고 뭐 결과론적으로 건치가 돼서 좋았지만 아니 아무튼 너무 강하게 키웠고 거기다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의존적인 친구가 이해가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은 주문을 할 것 때 꼭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여기가 교실이고 여기가 화장실이면 굳이 혼자 가면 될 것을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가는데 아니 친한 애면은 가기 싫어도 가주는데 안 친한 애가 꼭 그러면은 가기 싫은데 아니 그때마다 이제 쟤는 혼자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냐. 저는 진짜 혼자 못하는 게 없어요. 혼자 클럽도 가봤고 네. 혼자 고깃집도 가보고 혼자 그 가평에 빠지도 혼자 가봤어요. 빠지세요? 혼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빠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빠지는 혼자 가면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우와. 특이한 게 문제가 됐었나요?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땐 특이하다는 이유로 애들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아니면 좋은 의도로 하는데 상대가 받아들이는 건 나쁘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조심스럽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아이가 면담으로 왔다면 지금은 뭔가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면담으로 그런 친구를 볼 일이 없는데 면담 뭐라 해야 되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도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동네 꼬마 만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에서 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이 왔다고 생각하면 제가 저한테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친구가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게 그게 지금 거의 15년 이상 지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면 내가 문제가 있거나 그 친구가 잘못했거나 둘 다거나 어렵네요. 어렵죠. 근데 그래서 신경을 안 써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답도 없고 답이 정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 친구는 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을 건데 굳이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환자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환자한테도 감정이입을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뭐 잊어버려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어렵네요. 이제 좀 막바지에 이르기 전에 나영님은 나랑 뭔가 닮은 것이 있다면 동물이든 풍경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나와 닮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약간 질문과 다른 대답인데 그런 거는 생각해봤어요. 다음 생에는 이거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이 네네.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음 생이 있다면 막 바람도 되었다가 막 구름도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살고 싶어요. 좀 자연 환경이죠. 바람도 되어서 날아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얽매이지 않게. 바람은 한 개일까요? 여럿일까요? 바람도 막 여러 명이서 무리 짓는 거 아니에요? 막 무리 있고 막 그 중에 소외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곤란한데. 본인은 얼매임을 좀 회피하고 싶나요? 얽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규칙 이런 건 잘 지켜요. 이거 되게 잘 지키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뭔가 속박당하는 기분? 근데 저희 뭐 가족이나 친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막 약간 좀 반발심 들고 짜증나는데
지금은 없지만 남자친구가 만약에 그러면 그건 또 좋아해요. 아,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이러면서 이럴 때 감정임을 느껴요. 네. 아, 진짜로 그럴 때마다 좋더라고요. 질투했으면 좋겠고 안 하면 서운하고.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딱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어요. 어린 시절이든 뭐 기억이 있든. 왠지 또 독립적으로 느껴지네요. 바람이요? 네. 음. 바람은 이동이 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아가거나 성장하거나 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의 느낌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은 어떤 시절을 좀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름의 내 인생에 지금은 그래도 지금 제가 그 다음 뭐 30살, 40살 이런 거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전성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10대보단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록이 사진과 영상 이렇게 남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말해보고 정리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고 한다면 과거든 나의 미래든 상관이 없이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너무 어렵다. 과거는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상담가는 자기 자신도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를 알아야 남을 안다 이런 것처럼 상담가도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4년을 받으면서 한 번도 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쓸데없는 얘기하고 약간 그냥 가벼운 얘기만 하지 내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물어보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진짜 기억이 안 났지만 그래서 맨날 오늘은 얘기해야지 해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10분도 안 돼서 갔는데도 맨날 못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회피를 한 거죠. 그래서 과거를 더 직면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러지 말고 미래의 나에게 몰두해보고 싶다? 맞아요. 아까 반반입니다.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지금 전성기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쵸. 너무 슬픈데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또 미래를 좌우하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해본 이 경험 어떻습니까? 너무 뜻깊었어요. 왜냐면 저 요즘에 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맨날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벽 보고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또 사람을 잘 만나질 않아요. 제가 청주에 연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자니 편도로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에는 뭐 하고 평일에도 뭐 하고 하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안 가고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전화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로웠는데 사실 외롭지도 않았어요. 제가 외로움에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집에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외롭진 않았지만 얘기를 이렇게 그것도 제 얘기를 온전하게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너무 어려운데?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할까? 무슨 번지점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래도 이런 시간이 이렇게 남아서 너무 좋고 지금의 이 순간 그리고 이 가을 냄새나 이런 가을 풍경이나 이런 게 다 기록에 남아서도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지금의 내가 앞으로의 나에게 좀 용기가 되고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순간이 일단 지금은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정말 그때 이런 촬영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그런 날들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꿈에 그리던 엔딩이네요. 진짜요? 모범 답안이네요. 모범 진짜요? 답안. 제가 오늘 멘트를 아낄 수 있었어요. 아, 오늘 멋지게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